우려했던 글로벌 증시 폭락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지 오늘 증시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사실 이제 항상 말씀드려왔던 현금 확보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 폭락에 대한 우려를 제가 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이 문제점이 완벽하게 이제 해결되지 않고, 사실 완벽히라는 표현도 그런 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국면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가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매매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불안감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통해서 과연 지금의 이제 증시 폭락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월 미국에서 감원 계획이 27만 명으로 발표되면서 도지 구조조정이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이 미국의 기업들의 이제 감원 계획이 27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악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닥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감원 계획이 상당히 이제 크게 치솟아 오르면서 앞으로 이제 인력을 조절하겠다. 다시 말해서 고용 인력을 줄이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고용 지표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용이 훼손되게 되면 소비까지 영향을 주면서 증시가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21만여 명 감원을 이제 진행하면서요. 관세 영향도 민간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가 역대 동월 최다를 이제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 3월에 이제 서비스업 PMI 확장도 계속 이제 유지는 됐으나 ISM은 이제 둔화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ISM 이제 서비스업 PMI 50.8로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제 앞으로 이제 서비스업, 제조업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제 상호 관세가 불러온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기에 맞춰서 미국 증시 역시도 최대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트럼프 관세 공포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오펙 플러스 증산에 힘입어서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유가마저도 이제 급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고요. 고용 시장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업자가 많아지는구나.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인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찌 보면 좀 구조적으로 잠시 이제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러면서 일시적인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건 완연하게 이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2주 이상 동안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조적인 이제 실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경기 둔화에 의한 그런 이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의 25% 맞불 관세를 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처럼 자유무역 협상 적용 상품은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맞불 관세로 나아가게 되면 사실상 앞으로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이후에 맞불 관세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 증시는 더더욱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이번에 그 탄핵 리스크가 터지면서 사실상 정말 이제 정치적인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하에서 지금 현 시점 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쭉 미끄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한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으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뭐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을 보여줬고요. 뭐 독일 마찬가지 여기에 맞춰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저점을 깨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증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다, 데드캣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 확보 꼭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정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죠. 다시 한번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완연하게 무너지는 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증시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갭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추가 급락까지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패닉 쇼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우산업뿐만 아니라 나스닥 그리고 S&P 500, 반도체 일제히 모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패닉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계로 이제 가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은 증시가 반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5월까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경기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단계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누구 하나 실제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경기 지표는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공급 증산이 이제 될 걸로 예상되다 보니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당연히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반등해서 좀 불안하다. 이거 물가를 좀 뒷목 잡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방에 유가를 급락시키면서 사실상 다시 전저점 근처까지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은 글쎄요, 관세 측면이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물가가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심지어 이제 금 가격마저도 떨어졌고요. 이제 간밤에 모조리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모든 제품들이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요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관세에 있어서 뭐 딱히 타겟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공급이 수요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수요도 확 죽어버리게 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구리 가격도 완전히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완전 급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라고 이제 내다볼 때 원유 수요랑 구리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여부를 파악하는데 지금 구리 수요랑 원유 수요가 모조리 급락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경기가 이제 패닉으로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룻밤 만에 이제 달러가 전저점을 뚫으면서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율 역시 급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측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래 1,470원, 80원까지 이제 갈 걸로 예상됐던 환율이 1,400원 초반까지 한 방에 이제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했고요. 이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환율이 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마냥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가 모조리 침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주식시장에 그리고 이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 자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잠시 소폭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전저점을 깨면서
모조리 한국 시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작년 중순부터 꾸준히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이탈이 되면서 한동안 한국 증시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탁금 같은 추이도 보시게 되면 신용장고와 같이 다시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급락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제 패닉셀 급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4월에서 5월 달 계속적인 이제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급락 이후에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 원래 뭐 2번 한다 그랬다가 또 1번 한다 그랬다가 진짜 왔다 갔다 엄청 했는데 이제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는데 좀 찜찜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시장이 아예 그냥 화끈하게 작살이 나고 무너져 버리면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좋을 텐데 오히려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장이 반등하니까 찜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상승하는 걸 환호했을 텐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상승하니까 불안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오히려 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단계에서는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이거는 좀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 폭락이 끝나고 나서부터 나오는 상승은 사실상 공격적인 베팅을 해도 좋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폭락장이 연출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이제 질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찜찜하게 증시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한번 폭삭 주저앉았다가 매도 빨리 그냥 확 맞고 그 다음부터는 폭등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맞아야 되는 매가 지금 왔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매가 너무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매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찬란한 상승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이 떨어졌지만 그 급락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미친 폭등장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2020년 초에 폭락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버티기만 했던 사람들조차도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추매했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 우리 오랜 시간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시는 진성 구독자층 분들은 현금 확보가 다들 되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현금을 통해서 이제 공격적인 베팅을 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급락장 물론 두렵고 물론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잘 이겨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확보를 잘 해놨다면 지금부터 이제 찬란한 수익만이 우리의 앞을 비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폭락장 바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지속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잘 못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좋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증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종목의 주가가 물려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한다,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한다 어렵습니다. 근데 부동산에도 이런 말이 있죠. 상승장에서는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하락장에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근데 내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갈아타기를 하는 게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증시가 다시 회복장으로 가게 되면 좋은 주식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선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 같이 무너질 때 좋은 주식으로 잘 갈아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 김에 현금도 잘 확보해 놓으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연말 이 정도부터 해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시장의 이제 하락 가능성 그리고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드렸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현금 확보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다. 계속 경고를 드려왔습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지금의 증시 폭락을 기회로서 잡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드디어 이 찜찜한 시장은 실제로 그 실물 경제
그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실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잘 안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묵은 체중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폭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패닉셀로 나아가게 되는 단계에서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의 패닉셀이 끝나고 나서 연준의 이제 부양책,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인프라 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빨라지게 됐을 때 그 수혜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브리핑 이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격성을 띨 때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이 주식장인 유튜브 따라오시면서 언제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 잘 믿고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내가 좀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시황이라든지 각종 이슈들을 잡아드리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3일 동안 저녁 7시에 지금 급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쩌면 구원해 줄 수도 있는 지금의 급락장을 기회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찬스, 어떻게 계좌 역전의 기회로서 역전시킬 수 있을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도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특강을 진행하니까요. 링크를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릴 겁니다. 그러니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가지고 특강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통해서 주식 정보도 받아가시고 거기에 특강 정보까지 받아가시면 한국 증시가 사상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도 더보기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쪽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나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고 내가 아직 구독을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항상 철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그리고 주식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곧 구독자 5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독자 5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 Q&A나 뭐 라이브 방송도 한번 진행할 생각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뭐 비판의 댓글도 좋습니다.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고드려왔던 시장 급락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락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화끈하게 수익을 대박 칠 수 있을 만한 장 저와 함께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경고드려왔던 그 현금의 중요성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돈을 꼭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눈을 부라리고 지금 현 증시를 이용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잡는 하루 되세요.